아, 왜 언밸런스는 장거리 연결할 때 안 좋을까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배웠을 때 무조건 장거리 연결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좀 과장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림이. 길죠. 언밸런스의 도식화입니다. 꽤 길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 잡음이 탈까 모르겠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세워보면 이렇게 하면 안테나예요. 안테나입니다. 길면 가잖아요. 돌아와요. 솔직히 돌아오는 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차폐잖아요. 보통 차폐선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외래 잡음을 다 받아먹어요. 계속 받아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어차피 기니까 외래 전파를 받으면서 생기는 에너지도 크잖아요. 그럼 여기를 흔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크면 적은 전력으로 여기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크면 그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길어도 여기를 못 흔들어요. 근데 그 빈티지 앰프들 뭐 입력이 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면은 이 정도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득이 높은 프리가 되면은 바로 문제 생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등장하는 게 밸런스예요. 회로도죠. 일렉트로 서킷입니다. 가요. 옵니다. 땡. 얘는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왜냐? 얘가 여기를 흔들어도 똑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제거 모드로 통해가니까 동상제거 모드라 그래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신호가 잡음 외래 잡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라져요. 이게 호모 모드 리젝션 레이션가? 그러니까 CRMM이라고 하는 건데 맞나? 그래서 밸런스가 되면은 장거리 운전이 유리한 게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는 이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동 측폭이라던가 트랜스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밸런스로 주고받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면은 이 흔들리는 게 신호에 영향을 주지만 언밸런스는 주더라도 영향이 밖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밸런스가 장거리 운전에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헤드폰 돌리시는 분 계신가요? 헤드폰. 요즘에 대세 중에 하나가 소니 쪽에서 발표한 4.3mm 밸런스예요. 4.3mm인가? 스피커 할 때는 파워엔트에서 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L R 해가지고 가죠? 와요. 끝. 가죠? 와요. 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어폰은 색깔을 까요. 가서 오고 가서 와요. 별다를 게 없죠. 이상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소니는 굳이 그거를 4.3mm 단자를 새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만들까? 왜냐? 가잖아요. 오면은 여기가 흔들려요. 여기에도 돌아오는 신호 전류가 흔들려요. 땡이냐? 여기가 흔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세 가닥을 쓰는 그 이어폰들의 그런 정의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게 여기에 공통된 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헤드폰의 밸런스 운용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아이고 자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0이나 뭐
HD60 그런 그 고급 헤드폰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네 가닥을 다 내려와요. 그리고 붙이는 데가 이제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붙이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회로 3단자에서 TRS에서 여기까지 이 이후로는 이제 붙어가겠지만 갔다 돌아오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랑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단자를 밸런스 개조라던가 밸런스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언밸런스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질문. 네. 그래도 언밸런스 길게 네. 전송할 때 네. 또 하나의 우리 팩터 중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 코어가 있고 바깥에 네. 쉴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길게 연장이 되면 네. 이 자체에 C값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C값이 직결로 걸리면 네. 고역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 말씀드린 것 때문에 같아요. 그 네. 이유가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기기간 전송할 때 임피던스 무조건 내려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부분 차폐선이잖아요. 동축선으로 심선이 가고 다음에 이제 절연자가 있을 거고 다음에 그 차폐제가 이렇게 있을 거고 다음에 UP가 있고 요 간격에 의해서 C가 생깁니다. 범위로 보면 콘덴서예요. 실제로 동축선을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자른 다음에 LCR 메트식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피코 나옵니다. 길이별로 피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C값에 의해서 고역이 잘려 나가는데 이게 임피던스가 높으면 더 빨리 깎여요. 그러니까 깎이는 그게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5입니다. 킬로입니다. 잘리는 정도 같은 케이블 길이에서 고역 잘리는 게 달라져요. 600옴 전송이 그런 겁니다. 고역 잘리는 것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낮춰서 내려가 상당히 낮은 임피던스거든요. 이게 600옴이 나온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장거리 전송과 깎이는 정도와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케이블 기술의 C값과 이게 막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연구가 연결돼서 500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80옴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600옴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을 통해서 그 가능했던 고역이 감소되지 않고 장거리를 전송할 수 있는 낮은 임피던스 그리고 부하가 받기도 편하고 보내기도 편한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도 같긴 해요. 깎이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는 그 길게 놓지 마세요. 케이블은. 그 가끔씩 자르기 아깝다고 빙빙 돌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테나 생겨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막 이 케이블 둥둥 갈린 거에서 막 AC 코드가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피던스는 무조건 낮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원래 케이블 회사에서요 언밸런스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극간 용량이라고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 차폐제의 용량을 표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메다별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초고주파 쪽에서 이제 뭐 케이블 TV 쪽이나 그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몇십 미터씩 날아가잖아요. 걔네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감소율 다 나와요 그래프로. 근데 오디오 쪽은 그게 안 나옵니다. 뭐 물론 이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길게 까는 경우는 없지만 원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그게 뭐 그런 피코 다음에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질 떨어지거든.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떨어지고 무슨 산업재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량이 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터커넥터 1m를 쓰실 때는 최소한 보내는 임피던스를 얼마 이하로 낮춰주십시오 라는 게 얘기가 원래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 인사 쪽에 담당하시는 분 계셨나요? 인사 과장님, 인사 부장님 아니면 면접 보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전날에 봤죠. 이력서 봤죠? 토익이 400점이래. 토익 만점 몇 점이죠? 400점, 990점.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700인데 뻥을 쳐서 900이라고 했대요. 사기죠? 똑같은 거예요. 기계들도. 측정을 하고 낼 수 있는 출력 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뭐 의미 없는 값이긴 하지만 측정을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 까나리나 그 옛날에 한창 인터커넥터 막 그 개인 자작품 1인 공부한테 많았을 때 대부분 다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원 재료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안내를 해주는 게 맞죠. 언밸런스 케이블에서요. 네. 만약에 이심 케이블 등축을 안 쓰고 이심 케이블을 쓰고 차폐를 따로 오픈시키면 그게 가상 밸런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좀 품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밸런스를 사세요. 그리고 신호는 신호로 가고 접지는 접지로 가세요. 그 차폐는 여기는 잊지 마십시오. 여기를 있는 거예요. 입력 측에 보내는 쪽. 보내는 쪽 그러니까 예. 입력 여기잖아요. 받는 쪽. 아, 그러니까 뭐. 보내는 쪽. 이런 거. 차폐는 보내는 그러면 흔들려도 여기가 흔들려요. 얘랑 상관없는. 근데 얘도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가상 밸런스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을 했고, 근데 업체에서는 잘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러면은 그냥 밸런스 한자 만들어서 그냥 북shop 하는 게 더 비싸게 받거든요. 굳이 이걸 언밸런스 한자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장거리 전송에서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있으니까 언밸런스만 지원하는데 불가피하게 뭐 5m 이상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상 밸런스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업자분들 계시는데 거리가 루프에서 한 저쯤 돼요. 지금 저쯤 돼가지고 언밸런스 인터컨트를 줄 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잡으면 안 돼요. 와서 봐달래. 이렇게 봤더니 100% 장거리 언밸런스 전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동파이프 사셔가지고 까시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가상 밸런스의 외피를 이제 동파이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도관 하나 까신 다음에 거기서 술술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좀 덜 나올 겁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 얘기가 신뢰성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